이 영상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잔혹한 민낯이며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그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이 자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김영수입니다. 평생을 흙을 만지며 살아온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가진 작은 땅과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떠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50이 넘도록 농사만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땅을 사고 가꾸는 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이 땅은 제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땀이었고, 이제는 저의 미래였습니다. 이 땅 덕분에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이 촌구석에서 썩힐 제목이 아니다 하여 아내는 평생 모은 돈과 이 땅을 담보로 아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왠지 모를 슬픔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쳤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금융 쪽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영주권을 넘어 시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섭섭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면 됐다. 그것이 저희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언제나 효자였거든요. 명절이면 잊지 않고 비싼 선물을 보냈고 매달 저희 생활비를 넉넉하게 붙여줬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두고 자식 농사 하나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세상 무엇보다 듣기 좋았죠.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그 칭찬은 제 노후 자산이었지요.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때 사건은 시작됐어요. 지난 봄 아들 민준이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죠.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번에 길게 못 있어서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니다. 얼굴 본 것만으로도 고맙다. 미국 생활은 괜찮으냐?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엄마랑 아빠가 더 이상 바랄 게 있겠니? 민준이는 이틀째 되는 날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주 앉자마자 민준이는 태블릿 PC를 꺼내 복잡한 도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죠. 바로 저의 100억대 땅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제 국적 포기 절차를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아시죠? 미국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요. 아버지, 제가 국적을 포기하면 이 땅은 외국인 소유 자산이 돼요. 그러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절세에 너무 불리해지고요. 땅의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국적 포기 직전인 지금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야 해요. 민준이는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말을 반복했습니다. 효자 아들이 저를 위해 절세라는 좋은 기술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땅을 잃는다는 생각보다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법무사까지 대동하여 모든 서류에 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말이 곧 진실이라고 믿었거든요. 명의 이전은 너무나 쉽게 끝났습니다. 효자 아들은 제게 약속했죠. 아버지, 이 땅은 제가 잘 불린 다음에 나중에 꼭 다시 돌려드릴게요. 노후 자금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비행기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 미국으로 떠났죠.
아들이 떠난 다음 뒤늦게 등기소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류에는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섬뜩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제가 평생을 바친 100억대의 땅이 이제는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치밀한 계획의 시작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떠난 후 제 손에 남은 것은 매매 계약서와 100억대 땅이 넘어갔다는 등기부 등본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분명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서류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아내마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틀째 전화를 안 받는 게 말이 돼요? 그 큰 땅을 넘겼는데 돈은 정말 안 받은 거예요? 민준이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이 나를 속이겠어요? 하지만 아내의 질문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땅을 넘기는 대신 100억에 달하는 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만 설명했고 믿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100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아들에게 빠져나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들은 돈을 주지도 않고 땅의 소유권만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한 매매 대금이 왜 통장에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가족 간의 채무 정리 명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요. 저번에 법무사님 통해 다 설명 들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땅은 이제 제 명이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가족 간의 채무 정리라뇨. 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아드님이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서류상으로는 정식 매매가 성립되었고요. 땅이 넘어간 이상 아버지께서 증여세 회피를 위한 허위 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이미 한국 국적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연락조차 어렵네요. 변호사의 말은 저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속이기 위해 법의 맹점을 얼마나 치밀하게 이용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한 증여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처음부터 100억을 강탈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갈 무렵 아들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방적인 국제 우편이었습니다. 아버지, 노후 자금은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더 이상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미 땅은 제 것이니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노후 자금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땅을 팔아치운 후 남은 부스러기만 던져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라는 환상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을 설계한 아들 뒤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들이 사용했다는 비밀 루트의 증거를 제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100억보다 귀한
부모의 마지막 명예를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감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탐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저에게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모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 메시지는 아들이 저를 걱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설계된 범죄임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단호한 결심을 보시고는 기재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증거 싸움입니다. 어르신, 아드님은 통정 허위 표시라는 법적 맹점을 누렸습니다.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세금 회피라는 동기가 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행방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100억이 오간 흔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아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였고 한국의 금융망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돕고 이 매매를 추진한 법무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급히 한국에 왔다가 바로 출국했으니 모든 서류 작업과 자금 관련 코디는 이 법무사가 했을 터였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자마자 저는 감정을 누르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법무사님, 민준이가 제게 돈을 정말 줬습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는데 100억을 현금으로 준 건가요? 어르신, 서류상으로는 매매 대금 수령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저는 법대로 했을 뿐인걸요. 자세한 자금 흐름은 당사자 간의 문제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서 돈을 받은 공범임이 분명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무사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아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해외 계좌까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자산 추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아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민준이가 어렸을 때부터 절약 정신이 투철했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매매 대금으로 제게 지불할 능력이 아들에게 정말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 행적을 되짚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성공했다지만 100억이라는 거액을 한국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미 그 돈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들의 한국 내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한국에서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기 직전에 한국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아버지 명의의 땅을 담보로요.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다시 대출 계좌로 상환되었거나 특정 해외 계좌로 이체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매매 대금인 것처럼 잠시 가짜 자금 흐름을 만든 후 그 돈을 다시 빼돌려 땅만 온전히 가로챈 것입니다. 세금 회피를 가장한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이 예전에 보낸 편지의 묘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애초에 제가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다. 아들의 탐욕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아들이 왜 그토록 이 땅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100억보다 더 깊은 과거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이토록 괴물이 된 것은 과거 저의 무심했던 행동 때문은 아닐까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돈이 아닌 진실을 찾는 싸움이 이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이 땅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고 말한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들이 가짜 매매를 위해 아버지 땅 담보 대출이라는 치밀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은 저에게 100억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돈에 대한 탐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민준이가 이 땅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말한 이유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들의 출생이나 과거 재산상의 특이점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민준이를 낳기 직전 제가 큰 빚을 갚기 위해 이 땅의 일부를 담보로 잡았던 서류였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민준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이 땅 반을 팔 뻔했잖아요. 민준이가 태어나서야 겨우 지켰다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그랬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준이에게는 그 일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었소. 그때 아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 이미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있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짐작일 뿐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미국 내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한국 땅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그 손실을 메우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사기 혐의로 미국 내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한국에서 소유권 무효 소송에 걸렸고 미국에서는 세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증거와 아들의 미국 내 문제를 결합하여 가장 매매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싸움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 간의 세금 회피 범죄로 격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화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준이는 지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성공했던 금융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가진 것이 100억 땅의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었음을 너는 몰랐던 게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미국에서 다 잃고 나니 아버지 땅이라도 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 속에서 과거의 효자 아들의 모습이 아닌 돈 때문에 무너진 한심하고 가여운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가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소유권 회복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을 향한 복수가 아닌 아들에게 진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는 마지막 교육임을 깨달았습니다. 법정 공방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0억 땅의 소유권은 곧 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아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눈물을 본 후 저는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르신,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아드님의 매매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아드님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정황과 세금 회피 시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00억대 땅의 소유권은 안전하게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저는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구겨지고 눈물 자국이 있는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시민권이 저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탐욕의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100억을 얻으려다 평생을 쌓아온 아버지의 믿음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멈춰주셨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잠시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들이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깨닫고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거겠죠? 우리 아들 이제 괜찮겠죠? 괜찮을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심을 깨달았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지키되 민준이에게는 다시는 욕심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오. 저희 부부는 땅을 되찾은 후 곧바로 가족 신탁을 신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땅은 제 명의로 남겨두되 저희 부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받은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며 맹목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아들의 성공이 아닌 아들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시 흙을 밟고 땀을 흘리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100억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희의 노후는 이제 그 땅의 가치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저는 다시 제가 사랑하는 이 땅을 밟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식이 절세라는 달콤한 말로 부모님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법률보다 강력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깨지지 않는 신뢰와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경고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